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영단기 토익 스피킹 대표 강사 제이정이라고 합니다. 토익 스피킹은 왜 봐야 하나? 토익 스피킹은 뭐 몇 점을 받아야 하나? 토익 스피킹은 어떤 시험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찾아봐도 여기에 정보 조금 여기에 정보 조금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 정보들이 맞는 정보인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짧은 렉처를 준비를 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토익 스피킹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본 회사에서는 다 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큰 회사들을 비롯해서 이거보다 좀 작은 회사들, 뭐 이 회사 안에서도 엄청 많은 부서들이 토익 스피킹 시험 점수를 원하는데, 주로 토익 스피킹 점수 몇 점을 원하냐 하면 레벨 6, 레벨 7 이런 점수들을 원해요. 레벨 6, 7이 뭔지 뭐 이게 어느 정도야 이런 것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다 해서 8개의 레벨이고요.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레벨입니다. 레벨 8에 200점, 이게 최고 점수이고 레벨 1이 최저 점수일 건데, 레벨 1에 10점, 레벨 1에 20점 이런 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장에 가셔서 뭐 질문과 아예 상관없는 뭐 my name is 뭐 이런 거라도 한마디 하시면 빵점이나 10점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많은 회사들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점수는 레벨 6, 7이라고 말씀드렸고, 레벨 6, 7이라고 하면 130, 140, 150, 160, 170, 180 요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원서 접수를 한다거나 취업을 하기가 훨씬 편리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레벨 6은 어느 정도 실력이냐, 레벨 7은 어느 정도 실력이냐, 제가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다 읽으셔도 느낌이 확 오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레벨 6 같은 경우는 채점자가 이렇게 들었을 때 잘하네 이 정도. 그리고 레벨 7은 채점자가 들었을 때 잘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레벨 6은 괜찮네 이 정도고, 레벨 7은 잘한다 이 정도고, 레벨 8은 완벽하네 너무 좋다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막 마음에 와닿으시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선 토익 스피킹은 어떤 시험인지 파트별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토익 스피킹은 다 해서 6개의 파트가 있고 11개의 질문이 있고, 시험 시간은 40분에서 45분인데 이 40분에서 45분 중에 30분 정도는 한국말로 설문조사 같은 거 하고 이런 뭐 기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30분 동안 해요. 정작 시험 보는 시간은 15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77,000원, 시험은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러니까 두 날 다 거의 있는 거죠. 한 달에 시험이 뭐 12번 있을 때도 있고 20번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매달 시험 횟수가 달라요. 첫 번째 파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art 1. 6개의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 11개의 질문 중에 1번, 2번이 들어가 있는 지문 읽기라고 하는 파트는요. 화면에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준비 시간 45초, 그리고 녹음 시간 45초인데 이 지문 읽기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요점 1. 단어 뜻 몰라도 된다. 문장 해석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셔도 되고, 뭐가 중요하냐?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넣어서 읽는 거, 이런 문장들로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Please welcome Mr. Brown to the stage. 이런 감정이면 만점 받기 어려운 파트가 지문 읽기입니다. 그래서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라든지 Please welcome Mr. Brown to the stage. 이런 식으로 감정을 실어서 읽기, 이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요점은 시험 보는 내내 옆 사람들, 시험 보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목소리가 엄청 잘 들려요. 이럴 때 감정을 막 실어서 내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옆 사람이 이렇게 쳐다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쳐다보면 그때 갑자기 목소리가 확 줄어든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옆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도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침착한 마음을 쭉 유지를 하시면서 끝까지 감정 실어서 읽기,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자, 두 번째 파트는 사진 묘사라고 하는데요. 사진 묘사는 준비 시간 30초, 묘사 시간 45초입니다. 이런 사진을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사진 묘사에서 중요한 요점 2개만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이 시간 맞추기, 시간 조절이에요. 시간 조절.
시간을 어떻게 조절하면 제일 좋냐? 제가 이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시간 조절은요. 45초 동안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앞에 1초, 뒤에 1초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럼 중간에 43초만 말을 하는 거죠. 이 43초의 시간을 웬만하면 반으로 딱 잘라서 전반부 21초에서 22초는 사람 묘사, 후반부 21초에서 22초는 사물 배경 묘사 이런 식으로 분배를 좀 잘 해주시면 점수가 훨씬 잘 나올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요점은 고득점 템플릿이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45초 동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1번 문장,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야? 2번 문장, 전체적으로 몇 명이 보여? 3번은 그 중에 몇 명은 뭐하고 나머지 몇 명은 뭐해요? 가까운 사물, 먼 사물, 전체적으로 이 사진의 분위기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금 글씨 많이 보이시죠? 이 많이 보이는 글씨 중에 까만색 글씨는 시험에 가지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색 글씨만 살짝살짝 바꿔주는 이 연습이 돼야 고득점이 쉽게 빠른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만점 템플릿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어디? 라고 하는 것은 이 사진은 찍혔다 한 장소에서 어디처럼 보이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레벨 8짜리 되게 검증된 문장입니다. 검증된 문장이라는 것은 시험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이 문장으로 시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래서 탄탄한 점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검증된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검증된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어디? 이 문장을 열심히 연습을 해가시는 거예요. 빨간색 바꾸는 연습만 계속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was를 is라고 한다든지 어를 뺀다든지 s 뺀다든지 뺀다든지 이런 것만 좀 안 하게 실수 없게 꼼꼼하게 완성된 문장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소만 바꿔주는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공장, a factory.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지하철역, a subway station.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식당, a restaurant. 이런 식으로 이것만 바꾸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첫 문장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들이 이런 템플릿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은 빨간색만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만점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파트 2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세 번째 파트 가겠습니다. 질문에 답하기는 어떤 질문이 어렵지 않은 질문이 3개가 나옵니다. 그거를 15초, 15초, 30초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4번 질문부터 보실게요. 이거는 캠핑에 대해서 3문제가 진행이 된대요. 4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캠핑 간 게 언제니? 15초 답변하시면 되고 캠핑 갈 때 주로 친구랑 가니 가족이랑 가니? 15초 동안 답변하시면 되고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거에 비해서 밖에 나가서 캠핑 같은 거를 하는 거에 장점이 뭡니까? 30초 동안 답변하시고 이런 식으로 15초, 15초, 30초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3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파트 3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한 개 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camping? 최근에 캠핑 간 게 언제니? 우선 요점 1번 을 보실게요. 요점 1번은 뭐냐면요. 공식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공식이란 이겁니다. 자, 시험에 이게 나와 있어요. 답변하는 내내 이 질문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부터 베끼고 그 다음에 비동사 베끼고 언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만드는 게 너무 쉽다는 거죠. 이게 공식이에요. 언제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shopping? 그럼 똑같이 The last time I went shopping was 언제? 이렇게 답변되는 거고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a hot beverage like coffee or tea? 커피나 티처럼 뜨거운 음료를 최근에 마신 게 언제니? 라는 질문에 이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끼는 거예요. The last time I had a hot beverage like coffee or tea was 언제? 이런 식으로 베끼기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공식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traveled outside your city or town? 그러면 the last time I traveled outside of my city or town was 언제? 이렇게 답하기. When was the last time you cooked at home? The last time I cooked at home was 언제? 이렇게 이런 공식이랑 친해지면 너무 시험이 쉬워져요. 공식이랑 친해지지 않으면 When was the last time you bought a present for someone? 최근에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 산 게 언제니? 이런 질문을 접했을 때 공식 연습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나 한 3달 전에 친구 선물 사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 15초가 그냥 훅 가버린다는 거죠. 공식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점 2번은 뭐냐면요. 만점 받는 기계가 돼야 돼요. 공식 파악하는 것도 사실 이 맥락에 들어가는 거지만 만점 받는 기계가 돼야 된다. 자,
공식만 파악하고 시험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시험에 나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camping? Begin speaking now. 삐! 준비 시간 없이 바로 시작이 되는데 15초의 시간 보이시죠? 이때 동안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지금 가고 있는데 공식만 연습을 했어요. The last time I went camping was 하고 이때부터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캠핑을 아기 때 간 거 같기도 하고 안 간 거 같기도 하고 꿈이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시험 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공식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점 받는 기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점 받는 기계는 어떻게 되냐? 자, 시험에 when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그러면 답변 이거 중에 하나예요. 어제, 대략 2주 전, 대략 2달 전, 대략 2년 전 이 중에 하나 팍 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런 식으로 만점 받는 기계가 되면 파트 3이 쉬워져요. 진실된 답변을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파트 3이. 정말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yesterday, about 2 weeks ago 이런 거 몇 개 외워가서 시험에서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shopping 이런 질문이 나오면 the last time I went shopping was about 2 weeks ago 그냥 하는 거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a hot beverage like coffee or tea? 하면 우선 공식이요. The last time I had a hot beverage like coffee or tea was about 2 weeks ago. About 2 weeks ago. About 2 weeks ago. About 2 weeks ago.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 파악하기, 기계처럼 답변하기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when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요소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이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공식 파악하기가 중요합니다. 요새 나오는 주제들이 이렇게 다양해요. 이 주제별로 토익 스피킹 파트 3을 공부를 하시면 공부할 수 없어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질문의 유형들 잘 파악하고 이거에 대한 지원군들 준비해 가기 이게 중요한 요소이고요. 네 번째 파트는 주어진 정보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하기라고 이런 정보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30초 동안 준비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준비 시간 동안은 이 정보를 열심히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30초의 준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질문 3개가 듣기로만 출제가 됩니다. 자, 우선 파트 4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준비 시간 30초예요. 준비 시간 30초 동안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읽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7번, 8번, 9번 문제가 뭐가 나올지를 알아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뭐를 공부를 하냐. 7, 8, 9번 문제가 어떤 질문이 출제될지 준비 시간 30초 동안에 추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7번 문제는 날짜, 장소, 주요 정보 이런 애들 항상 나오고 첫 번째 스케줄 7번 문제에 자주 나오고 마지막 스케줄 7번 문제에 자주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8번 문제는 정보 정정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 빨간색이 시험에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브라운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는 거 맞니?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로스 타워 호텔입니다. 라고 정보 정정해주기. 이게 시험에 나왔으면 4월 20일 맞니? 아니에요. 3월 10일이에요. 이게 나왔으면 우리 첫 세션이 오전 10시 시작하는 거 맞니? 아니에요. 8시예요. 이렇게 정보 정정하기 있잖아요. 나 이날 아침에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뭘 놓치니? 우리 8시에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놓칩니다. 이런 것들이 정보 정정하기입니다. 요거까지 보실게요. 오전 9시에 열리는 워크숍을 제임스 케인이 진행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이름을 봤더니 제임스 케인 아니죠. 아닙니다. 팀 캘더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정해 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9번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겹치는 단어입니다. 겹치는 단어 보이시죠? 겹치는 단어 이거 어려운 말 아니죠? 똑같은 단어가 2개 이상 보일 때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workshop, workshop, lecture, lecture 그리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점심 전, 점심 후 얘가 점심 전이고 얘가 점심 후이죠.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알아맞혀 놓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게 파트 4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랑 이런 기술에 대해서 연습을 같이 하셔야 되고 요점, 두 번째 요점은 친절한 답변까지 중요하다고 합니다. 파트 4는 심지어 친절해야 돼요. 가지가지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답변 예를 들어서 Can you would it be possible to is it okay if I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을 때 네 라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yes 하는 것보다는 sure No problem. Of course. 이런 식으로 답변해주기. No! 하면 점수 감점 나올 수 있어요. 친절한 답변이 점수에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no라는 단어 대신에 actually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아니라고 말하기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5번째 파트 보실게요. 해결책 제시하기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10번 문제 1개 들어가 있고요. 준비 시간 30초, 녹음 시간 60초. 신유형이랑 기존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존 유형은 우선 화면에 이 그림이 떠요. 그럼 기존 유형이에요. 화면에 이 그림이 뜨면 신유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글씨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읽지 않을 거고요. 신유형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듣기에서 막 뭐라 합니다. 요점은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다 같이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전자기기를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려고 찾으려고 봤더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누가 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찾다가 저기에 막 버려져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들이나 이런 용품들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60초 동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60초 동안.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파트 5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10초 동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나의 답변, 만점 템플릿. 이게 진짜 중요한 요소예요. 파트 5에서는. 이게 60초짜리 답변이거든요. 너무 자세히 읽지 마시고 지금 이 얘기만, 이 색깔만 보시면 돼요. 색깔만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 까만색 글씨 있죠? 이거는 우리가 시험장에 고이고이 모셔가는 템플릿이고 빨간색 글씨만 쏙쏙 바꿔줘도 만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점수 중에 70, 80%는 이 만점 템플릿에서 나온다. 만점 템플릿이 엄청 중요한 요소라는 걸 이것만 봐도 아실 수 있습니다. 까만색이 템플릿이에요. 빨간색이 내가 응용하는 부분이에요. 응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점 2번째를 봤더니 다양한 기출문제를 접하면서 순발력 있게 해결책 만드는 연습.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그 빨간색 글씨 있죠? 이 빨간색 글씨를 바꿔가는 연습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만 바꾸는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접해보면서 봉사자가 필요해. 이런 시험 나왔으면 지역신문에 광고하자. 우리 오픈 예정인 식료품 가게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합니까? Install a computer system.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자. 호텔을 좀 더 유명하게 만들고 싶다. 온라인 광고하자. 컴퓨터나 케이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밑줄을 사거나 밑줄을 빌리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빨간색, 아까 그 빨간색 부분이 있죠. 이거 만드는 연습을 철저히 해가시면 파트 5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이 아름다운 템플릿을 잘 준비를 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제 시험 보실 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구나. 이 시험장에서.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 파트예요. 의견 말하기. 준비 시간 15초, 답변 시간 60초입니다. 질문이 화면에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60초 답변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시 하나 보실게요. 비행기랑 텔레비전 중에 어떤 것이 사람들의 인생을 더 향상시켰다고 생각하니에요? 어려워. 그죠? 준비 시간 15초, 답변 시간 60초입니다. 요새 시험은요, 정말 역대급으로 주제가 다양해요. 요새 나온 주제 보세요. 우주에 대해서도 나왔대요. 참. 요리, 인생, 집안일, 교육, 음악 청취 이런 것들이 매주 시험에 이런 주제들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매주 시험에 주제가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 주제별로 만점 답변을 외워서 시험장에 가신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 개의 답변을 외우는 것, 이거 요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끝도 없다니까요. 답변을 외우려고 하시면요. 한 100개쯤은 외우셔야 돼요. 60초짜리 답변 100개 외우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새 시험에서는 만점 답변을 외우는 식으로 가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요새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한 시험에 돌려 쓸 수 있는 그 표현들 있죠. 이 시험에도 쓸 수 있고 저 시험에도 쓸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철저히 준비해 가시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 표현들 중에 대표적인 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A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B 하면 A는 B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시험 문제 제가 몇 개 보여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Parents should require their children to exercise every day.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거를 시켜야 된다. 동의합니까? 비동의합니까? 이런 시험에서 exercising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health. 운동은 아이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 바꾸기 연습만 철저히 해가시는 거죠. 다른 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What are the advantages of reading customer reviews before deciding to buy a product? 물건을 사기 전에 customer reviews를 읽어보는 거의 장점이 뭐니에요?
자, 그러면 reading customer reviews 하고 시험 문제에서 베낄 수 있는 거는 베끼는 겁니다. Reading customer review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getting useful information. 이거는 이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빨간색만 바꾸기. 이 연습을 하시면 이 시험, 저 시험, 이 주제, 저 주제, 요 주제에 다 쓸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연습해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동의하니 비동의하니?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for a team leader to have is the ability to motivate others. 다른 직원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 팀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예, 동의하니 비동의하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The ability to motivate other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ees' productivity. 직원들의 효율성, 그 업무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베껴서 가지고 와서 A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B 살짝 바꾸시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Giving financial bonuses, 보너스 주는 거. Allowing flexible work schedule, 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업무 시간을 유동성 있게 고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네요. 빨간색으로 제가 지금 체크해놨죠. 요거를 골랐다고 했을 때 Giving financial bonuse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ee's motivation.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요새 파트 6는요. 주제별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런 이 시험 저 시험에 다 쓸 수 있는 표현들 이런 것들 몇 개 준비해 가시고 이 시험 나왔으면 요거 저 시험 나왔으면 저거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준비 시간을 보내시고 답변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6개의 파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제 설명을 지금 간단하게 듣고 나니까 토익 스피킹은 정말 영어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새 시험에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어떤 유형으로 이 시험이 진행이 되는지 유행을 잘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되게 기술이 필요하고 체계가 필요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과 체계가 진짜 필요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실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러면 저는 어떤 강좌를 선택해야 되나요? 이거를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한 문장이라도 영어로 말하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다. 문법, 발음, 어휘, 일괄적으로 아예 모르겠다. 이러면 왕초보 강의 선택하시는 거고 하고 싶은 말이 조금만 복잡해도 문법을 좀 고민하게 되고 말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 중간중간에 자꾸 이걸 하게 된다. 토익 스피킹 무경험이다. 혹은 레벨 4, 레벨 5 혹은 레벨 6에 좀 낮은 점수 있죠. 130점. 요 정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 요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레벨 6, 7 강의를 들으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느 정도 편하게 할 수 있다. 토익 스피킹 레벨을 지금 130, 140, 150이나 아니면 7에 좀 낮은 레벨 있죠. 160, 뭐 요 정도까지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레벨 7, 8반 들으셔서 뭐 레벨 7의 고득점이나 8을 목표로 공부를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레벨 6, 7, 8반에서 다루는 모든 기출문제와 파트 설명과 실전 문제들,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폭넓게 경험을 하고 싶다. 나는 토익 스피킹에 좀 시간 투자와 노력 투자를 많이 할 의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우리 정규 교재로 나와 있는 이 실전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폭넓은 연습 그리고 폭넓은 기출문제 등을 풀어보실 수 있는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좌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나는 무슨 강좌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검색창에 들어가서 네이버라고 말해도 되나요? 네,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검색창에 들어가서 제이정 토익 스피킹 이렇게 치시면 그 아래 카페가 나오거든요. 그 카페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방법 너무 쉬워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레벨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 레벨 테스트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어로 질문 몇 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다 끝내고 나면 무슨 수업 들으세요? 라고 거기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레벨 테스트를 사용해서 내가 어떤 강좌를 들어야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되게 체계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자, 토익 스피킹은 요새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토익 스피킹 꼭 공부하시고 저랑 같이 체계적으로 빨리빨리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공부하신 다음에 끝내셔서 토익 스피킹이 내 취업의 앞길을 막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2018년 신학기 맞이 학습비법 앤 커리큘럼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I will see you soon. Bye bye.